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주눅들고 쉽게 움츠려드는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두 분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기복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정 기복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감정 조절 방법을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선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요. 기복의 의미입니다. 감정 기복할 때 기는 올라갈 기자고요. 복은 엎드릴 복, 내려갈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기복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감정이 올라갈 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는 업되고 해피하고 막 조이풀하고 즐겁고 설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되게 좋은 상태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내 감정이 떨어졌을 때, 감정이 침체되고 다운됐을 때 내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정이 업된 상태, 해피하고 조이풀하고 설레고 즐겁고 하는 상태만 쭉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울하고 침체되고 다운된 상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오는 쌍입니다. 내가 지금 설레고 즐겁고 까르르 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양의 침체되고 우울하고 다운된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할 때 유리 막대를 비단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문질러서 전하를 발생시키는 실험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양으로 발생을 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까르르하고 신나고 좋은 상태, 업된 상태를 경험하면은 그와 같은 양의 침체되고 다운된 상태를 겪게 돼요. 이렇게 기와 복이 쌍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복이 될 때만 나한테 문제인데 괴롭은데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의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굉장히 찾는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도 크지만 반대로 맛이 없는 음식을 만나면은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음식에 실망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입맛이 묻어난 사람은 굉장히 비싸고 맛있는 요리가 나와도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는 대신에 맛이 없고 좀 어설픈 요리가 나와도 뭐 먹을만 하구만 이러고 먹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기와 복은 같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인식하시면서 내가 감정이 올라가는 업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감정이 내려가고 다운되는 부분, 내가 무언가에 실망하는 부분도 같은 양으로 겪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해요. 이 감정 기복에서 온전히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가 감정의 업돼서 즐겁고 설레고 막 조이풀하고 까르르하고 이런 상태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요. 항상 담담하고 잔잔하고 늘 감사하고 문제없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이런 상태를 내 감정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제가 태도 수업 책에서 표현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나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요. 나한테 조금 좋은 일이 왔을 때 까르르 신나 잘 됐어 막 하는 그 오도방정하는 그런 상태도 없어야 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막 깨방정이 쏟아지고 막 너무너무 신날 일도 좀 적지만 그 대신에 아주 힘든 일이 닥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에 흔들려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주눅들고 쉽게 움츠려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목표할 때 사람이 너무 메마르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상태라는 거는요,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늘 잔잔한 상태, 늘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여기 편안한 따뜻한 빛처럼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부처님 불상 보거나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 조각상 같은 거 보거나 하면은 왜 석굴암에 있는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상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신나서 막 깔깔깔 웃는 이런 상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 온유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잔잔하게 있는 그런 상태죠. 바로 그렇습니다. 감정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다면요, 목표가 이렇게 파도가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너무 싫은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담담해, 잔잔해, 나는 계속 행복해, 계속 감사해,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때 지금 질문 주신 감정 조절, 감정 기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은요, 업되고 즐겁고 설레고 까르르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 나한테 별달리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상태, 내가 잔잔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행복이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이 뭔가요? 내가 막 근육질이고 몸짱이고 몸에 식스팩이 갈라져야 건강한 건가요? 아니죠. 몸에 아픈 데가 없고 온 몸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건강한 겁니다. 근육질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업되고 까르르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모든 상태를 불행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란 나한테 그다지 고통이 없는 상태, 나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네, 제우의 서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멘탈이든 태도든 공부법이든 무엇이든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그리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